원구성 협상이나 현안 등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기자 간담회로서 좀 소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구성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눈앞에 있지만은 우선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일이 해결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완료했습니다. 국민과 약속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였지만은 막상 손을 대고 보니 난제로 변해 있었습니다. 합당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렵겠구나, 이제 물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19분의 미래한국당 당선자들, 당직자들,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어서 합당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 또 보수가 어려우니 둘로 나누어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9분의 당선자들이 하나같이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선당후사해 주셨고 당의 원칙과 규율을 바로 세워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인하고 임기 조항을 해소하지 못했던 점을 바로 잡았습니다. 당의 진로와 관련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지만은 당선자 대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손잡고 걸어가려고 하느냐? 왜 또 익숙한 패배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던졌던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구차하게 말로 변명하지 않고 1년 뒤 또는 2년 뒤 대선에서의 결과로 답하겠다. 그것이 제 각오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의 각오를 단호하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첫째, 2022년 3월 대선에서의 승리 발판을 마련하겠다. 둘째, 일치 단결해서 나가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도와서 우리 다시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체질 개선하고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는 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다음 원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러다가 아예 국회를 없애자거나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국회는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는 얘기가 곧 나올 것 같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니고 2009년 12월 13일 당시 야당의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발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은 연일 6월 5일 날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18대 때는 지금 미래통합당 의석보다 민주당 의석이 훨씬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로 나누었고 오히려 의석 비율보다도 민주당이 더 의석을 한 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통합, 상생 협치가 가장 바른 길입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입법 독재,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될 것입니다. 법대로는 국회 법대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 규정들입니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의 법대로를 더먹일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훈시규정 조항을 내세워서 법대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막아섰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조국 사건, 이번에 윤미향 사건에 있어서 두둔하고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표결을 하였다 그래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 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것이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6월 5일 날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6월 5일 날 의장단은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단이 없을 경우에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의 회의의 시작이라든지 회의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은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없습니다.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고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저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 불법을 하지 않으면 이 법들을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 불법을 했고 헌재라든지 여러 곳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만약에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한다면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이 본회의를 연 점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6월 5일 날 본회의를 6월 5일 날 의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내세워서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인지 6월 5일 날 자동적으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짝수달에 열리기로 한 임시회도 별도의 소집 요구도 필요 없을 것이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음 황운하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직권 면직을 하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직권 면직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임용하는 임용관계 규정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 임용이나 조건부 해임을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임용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공무원이 조건부로 임용이 된다든지 조건부로 면직이 된다면 그 기간 중에 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전부 무시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 결정되는 임용 행위는 조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 면직이 아니라 징계 면직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억지 춘향격으로 일단 직권 면직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지면 그 직권 면직을 취소하겠다는데 보도 듣도 못한 회개한 논리이고 전례도 없는 일입니다. 아마 여당 의원을 봐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울며 겨자 먹기식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법대로이지 훈시 규정인 국회법을 두고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것이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제 모르반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3차 추경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이 협조하지 않는 구체적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추경이 한 해 3번 추경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무려 35조가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6월달 안에 추경해야 된다? 아니 국회가 무슨 통과 의뢰만 해주는 거수기입니까? 35조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를 내서 하는 예산인데 그냥 통과 의뢰로 대강 보고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선 1, 2차 추경의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 보고해야 할 테고 그 다음에 3차 추경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재원 대책은 맞는 것인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의회가 서구에서 생긴 유래 자체가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하고 빚내고 재정 건전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국회 본연의 일이죠. 그런데 6월 5일 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법에 없는 국회의장을 뽑아놓고 진행한다면 6월 안에 원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자체가 협조가 안 되는 거지. 김종인 대표께서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 절차가 갖추어졌을 때 한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면서 당신들 덜러리 서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뺨 맞고 금방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정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개원 협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당신들 그냥 따라오라.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의석 177대 103이라고 하지만은 국민은 우리 당에도 42%나 투표를 했습니다. 늘 자신들이 이야기하던 선거제도,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 이야기했지만은 그걸로 많이 얻었을 뿐이지 국민들은 우리는 42%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밀어붙인다면 뭐 대응으로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위법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근거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 누구든. 합의하지 않고는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 법조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는 뭐 때문에 합니까? 자동적으로 열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기로 한 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글에 단독 변할 경우에 당연히 본회의에 불참하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일단 그런 식으로 본회의 끝판을 보이콧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건 그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전략 가운데 추경이랑 농촌 협상을 지금 얼굴 더 보이지 않습니까?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원래 전략 가운데 이제 추경이랑 그다음 농촌 협상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중시해요? 아니 전 다 중요시하죠.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 구성이 원만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도 꼼꼼히 심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결국 이제 연동해서 질문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 천천히 이야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제 그 연동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가 그 전략이 됐습니다. 아니 연동해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협상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이제 추경도 협조한다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협조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협조한다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켜 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 체계적으로 심사권을 가진 게 국회의장 선의 결속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말이야말로 가장 독재적인 발상이죠. 지금까지 그 순기능이 있어 왔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 넘는 위헌 법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법사위 통과 법안의 본회의 통과 법안의 58%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것인데도 1년에 10건 이상의 위헌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체계자구 심사 없애면 통과된 법률의 58%가 체계 적합성이 없든지 법 조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이 통과된 거지요.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권의 효력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률 잡는 거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다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의장 한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이죠. 의장이 어떻게 체계자구 심사권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의장 산하에서. 추경에 대한 당의 입장은 우리가 추경을 반대하는 건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잠깐만요. 추경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도 않은 추경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 돼 있습니까? 추경이 와서 봐야 하는 것이지. 언론의 그런 태도도 저는 심히 못마땅해요. 3차 추경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봐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추경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나는 아주 못마땅해요. 저희가 이제 쓰는 거는 이제 그 선단처럼 일단 위원장께서는 원칙적으로 그 추경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계신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다 봐야죠. 질문이 너무 단선적이야.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내용을 다 들여다봐. 이 항목은 찬성, 이 항목은 반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생략해서 추경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면 답할 수가 없지. 우리가 공짜면 소도 잡아먹는다. 공짜면 양대물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돈이 많이 풀리면 좋지요.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뒷책임은 뒷정권이나 우리 자식들이 다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따져야죠. 따지는 것을 추경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국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6월 안으로 추경이 되려면 예결위도 다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승현 원내대표랑 좀 직접 만나서 풀어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 그 접촉은 열려 있습니다. 수석들끼리도 자주 만나고 있고 대화 채널은 다 열려 있습니다. 있고 또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는 안 되죠. 늘 만나서 의견을 좁혀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양당의 입장만 확인된 상태고 더 접근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민주당이 단독 개헌하면은 위법이 하잖아요. 그냥 법적 개헌으로 넘어가는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지나가고 나면 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법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자꾸 위법하고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파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법대로 정작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데는 다 그걸 방해하고 깨면서
그 지금 윤미향 국정조사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 뭐 개원이 안 됐으니까 국정조사를 아직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요. 수사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수사가 조속히 결론이 난다든지 할 경우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든지 할 경우에 따라서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 다소 지금 통합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런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은 다 할 수가 있죠. 그때도 주장은 했지만은 그렇게 강행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상하원이 있어서 상하원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정당들이 이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이 돼 있어서 소신에 따른 자유 표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소신 표결했다 그래서 징계하는 다수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하면 야당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거죠. 장식 야당이 되는 거죠. 당이 딱 결정하면 반대하면 징계하고 150석 넘으면 밀고 가고 의회 상권 분립이 없어지는 거죠. 국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미국처럼 하자. 정치 환경이 다르고 국회 사정이 다른 것이죠. 대표님, 근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기준에 강행을 한다면은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강행했을 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 언론이 막아야지. 언론이 국민의 여론으로. 그거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작년에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도 서너 차례 불법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선 사개특위 기한을 채우지도 않은 채 가져갔고, 그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2월 안으로 선거법이 통과돼야 되고 정의당이 그걸 요구하니까 사개특위 기간이 58일 부족한 걸 알면서도 가져갔잖아요. 패스트 트랙 제도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헌재라든지 이런 데 전부 코드에 맞는 사람 다 넣고,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라는 것. 그냥 보고 여야 간에 의뢰하는 소리려니 그렇게 듣지 마시고 심판까지도 다 자기 편으로 다 채워서 그런 불법을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재에서 패스트 트랙 관련 일부 5대4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바뀌면 찬성 반대가 바뀌면 4대5로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되는 것이고 6명이 찬성해야 위헌이 되지만 5대4도 일반에 의하면 잘못됐다는 것이 많은 것이 5대4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자신 코드 맞는 사람으로 다 넣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법조인 출신인 저로서는 헌재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재판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는 거죠.